자, 계속해서 오라클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부분, 데이터베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구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구조에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제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 보시면은 가장 하위 단을 보시면 이제 데이터 블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데이터 블럭이 되겠죠. 데이터 블럭에 대한 개념부터 보시면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인 단위가 됩니다. 이런 블럭의 크기에 대한 부분들은 db 언더바 블럭 언더바 사이즈를 통해서 그 크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 프로세싱 환경에 따라서 OLTP냐 DSS에 따라서 그 크기에 대한 부분들을 다르게 설정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요. 블럭 다음 보시면은 여러 개의 블럭들을 모아서 갖다 놓은 게 뭐다? 생성 개념이지만 익스텐트가 됩니다. 그래서 익스텐트는 데이터가 할당되는 최소 단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봤던 블럭에 대한 부분들은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장하기 위한 최소 단위는 블럭이 되죠. 따라서 블럭 단위로 뭐냐면 어떤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인덱스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인덱스 블럭이나 아니면 데이터 블럭에 저장되는 이런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블럭에 저장이 되어지게 되죠. 그러나 이런 블럭을 갖다 할당하는 블럭은 연속해서 몇 개가 이렇게 할당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동시에 어떤 내용을 갖다 읽어드리기 위해서 한꺼번에 연속된 블럭을 갖다 할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를 갖다 우리가 읽어드릴 때 뭐예요? 맨 마지막에 되면은 이 다음 블럭에 대한 위치가 정보가 있을 겁니다. 찾아가야겠죠? 그때 뭐냐면 바로 연속되어 있다면은 뭐예요? 바로 다음 블럭을 계속 연달아서 이어가기 때문에 디스크를 읽어드릴 때 연속된 블럭을 읽어드린다면은 그래도 좀 더 나은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겠죠. 설마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공간을 갖다가 여러 개의 블럭들을 동시에 할당을 하고 있지만은 이만큼 쓰고 있고 안 쓰고 있어요. 이거를 버리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연속적으로 저장 공간을 할당해서 읽어드리자 디스크에 대한 퍼포먼스를 향상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최소 단위는 블럭이지만 할당은 블럭 단위로 하지 않고 뭐로 하겠다? 블럭의 연속적인 집합인 익스텐트 단위로 얘를 할당을 한다라는 거죠. 다음 세그먼트에 대한 거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익스텐트보다 더 상위에 대한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이 세그먼트는 테이블 스페이스를 구성하는 하나의 저장 단위가 된다는 겁니다. 세그먼트라는 건 뭐죠? 이보다 더 큰 어떤 개념이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로 보시면 되겠죠. 세그먼트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세그먼트들이 있고 인덱스가 있습니다. 자, 이렇다는 건 뭐죠?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익스텐트에 대한 연속 집합인 세그먼트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세그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물론 뭐냐면 연속적인 블럭의 집합인 익스텐트가 할당이 되어 있죠. 따라서 테이블의 데이터는 어떻게? 데이터 세그먼트에 인덱스를 생성했을 때 인덱스를 지정한 컬럼의 값과 로우 아이디는 인덱스 세그먼트에 이렇게 별도로 저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함께 혼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이러한 세그먼트에 대한 집합 가장 큰 개념이 테이블 스페이스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가장 큰 개념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생성된 테이블이 저장되는 곳은 어디다? 테이블 스페이스입니다. 특히 이제 사용자를 생성할 때 보시면은 사용자가 디폴트로 사용해야 되는 뭘 지정해? 테이블 스페이스를 갖다 지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사용자가 생성한 모든 객체는 테이블 스페이스를 지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생성 시에 디폴트로 지정했던 테이블 스페이스를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테이블 스페이스에다가 이제 여러 개의 테이블의 데이터, 이제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제 인덱스된 정보를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혼용해서. 자,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테이블 스페이스는 그 저장 공간이 필요로 하겠죠. 저장 공간을 갖다가 어떻게 확장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파일을 갖다 추가하는 부분이 하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데이터 파일을 추가해서 그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한 크기를 늘리게 되는데 그 개념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테이블 스페이스라는 거는 실제 존재하지 않죠. 논리적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테이블 스페이스를 생성할 때 이해는 논리적인 개념이고 실제로 뭐 어떤 데이터 파일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유저스 테이블 스페이스는 뭐 데이터 3.5라고 하는 데이터 파일에 기반해서 뭘 만들고 있습니까? 테이블 스페이스를 생성하고 있죠. create table space users는 뭘? 데이터 파일 데이터 3.5라는 파일에 기반해서 만들어집니다. 실제 우리가 users란 테이블 스페이스를 사용자 생성 시에 설정한다면은 그때 데이터는 어디에? 물리적으로는 어디에 저장이 된다는 거다? 데이터 3.5라는 파일에 저장이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 이제 users란 테이블 스페이스의 데이터를 쭉 누적이 되면은 애초 설정했던 100메가 크기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100메가가 찬다면은 어떤 조처가 있어야겠죠. 방법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데이터 파일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 파일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참고를 한번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대한 부분들 한번 개념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자, 물리적 구조를 보시면은 먼저 데이터 파일이 있습니다. 앞서 봤던 테이블, 인덱스 등의 객체를 물리적으로 저장하는 파일이 되겠죠. 데이터 파일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 3.5가 대표적인 그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파일은 데이터 파일이 됩니다. 확장자는 dbf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되겠죠. 그다음 또 하나는 컨트롤 파일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구조를 저장해두는 파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컨트롤 파일은 db가 스타트업 할 때 인스턴트에서 마운트 단계로 옮겨갈 때 컨트롤 파일을 참조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오픈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컨트롤 파일이 바이너리 파일이기 때문에 실제 읽어보지는 못하고 덤프 파일을 이용해서 지금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은 로그 파일에 대한 뭐예요? 뒤에 이제 살펴보시겠지만은 로그 파일에 대한 경로, 개수, 그리고 데이터 파일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죠. 보시면은 데이터 파일에 대한 경로와 이름, 크기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확장자는 아까 설명드렸던 dbf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일련에 뭐냐면 데이터 파일, 로그 파일, 그리고 컨트롤 파일에 대한 경로와 이름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컨트롤 파일이 되죠. 따라서 실제 이런 위치에 해당하는 파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데이터베이스는 정상적으로 스타트업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리드로그 버퍼의 내용들을 로그라이트에 의해서 기록하는 게 이제 리드로그 파일이 되죠. 그래서 로그 파일에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변경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리드로그 파일에 대한 부분들은 보통 이제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리드로그 파일 하나에다가 이제 하나 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두죠. 이렇게 해서요. 또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둡니다. 이렇게 해서 뭐냐면 디스크 A에다가 하나 이렇게 3개의 로그 파일을 갖다 두게 되죠. 자, 두고 난 다음에 뭐냐면은 그 로그 파일, 리드로그 버퍼에 대한 내용들을 저장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혹 디스크에 페일리어가 발생이 됐을 때 실제 그러면은 로그 파일이 만약에
복원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정상적인 데이터베이스 복구 작업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의 그룹을 짓는 거죠. 얘가 동일 그룹입니다.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디스크 두 번째에다가 동일한 내용들을 어떻게 여기다 담아두게 되죠. 얘는 같은 멤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순으로 순환해서 다 차면은 옆으로, 다 차면은 옆으로, 다시 다 차면은 이렇게 다시 오는 이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서로 다른 디스크에 멤버 A하고 동일한 내용들을 갖다가 저장을 해두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디스크에 물리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디스크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복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아카이브 로그에 대한 부분들은 순환하면서 쓰기 때문에 이 내용이 덮어서서는 안 되라는 거죠.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아카이브 로그 파일을 이용해서 별도의 디스크에다가 저장을 한다는 겁니다. 다음 파라메터 파일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파라메터 파일은 오라클 인스턴스와 DB에 대한 설정 값들을 갖다 기록을 해두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오라클 라이너에서부터 서버 파라메터 파일을 갖다가 두고 이 서버 파라메터 파일에 우선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인스턴스와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설정 값들을 갖다 관리하게 되죠. 잘 보시면 아까 db 언더바 블럭 언더바 사이즈에 대한 부분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db 언더바 네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db 이름이 되겠죠. 그 다음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shared 언더바 full 언더바 사이즈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파라메터, 그 다음에 값 이런 식으로 해서 파라메터에 그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데, 오라클은 최초 시작할 때 인스턴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파라메터에 대한 정보를 읽고 시스템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받죠. 그래서 오케이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오라클 인스턴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컨트롤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마운트할 준비를 하게 되죠. 자, 끝으로 이제 얼러트하고 트레이스 파일이 있는데요. 이 얼러트와 트레이스 파일은 DB를 갖다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트러블 슈팅 할 때 반드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부 에러나 시스템에 대한 변경 사항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테이블 스페이스를 새로 추가했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어디에 남는다? 얼러트 파일에 그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얼러트 파일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장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오라클 인스턴스와 데이터베이스로 나눠서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앞에 SGA에서요, Shared Pool Area에서 사용자가 작성한 쿼리문이 실제 파싱과 실행 계획을 거쳐서 실행되는 일련의 내용들을 갖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쿼리문이 빨리 수행이 될 수 있는, 퍼포먼스 향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추고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관리자가 수행해야 될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10장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